여보세요? 네? 지은이라고요? 제 딸은 40년 전에 화재로 죽었어요. 놀리지 마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저 죽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70세 생일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40년 전에 죽었거든요. 아니,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70세 생일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었지요. 생일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요.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요. 제 딸 이름이에요. 40년 전에 죽은 딸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지은이는 죽었어요. 40년 전에요. 1983년 12월 10일에요. 병원 화재 사고로요. 그때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였지요. 화장을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담았어요. 무덤에 묻었지요. 40년 동안 매년 찾아갔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절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한 이 여자가 지은이라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지은이는 죽었어요. 제가 직접 시신을 확인했거든요. 작은 아기 시신이요. 화재로 검게 탔지만 제 딸이 맞았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이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옛날 병원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있었대요. 그 과정에서 1983년 화재 사고 기록에 오류가 발견됐답니다. 신원 확인이 잘못됐다고요. 죽은 아기와 산 아기가 뒤바뀌었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나야 하나요? 이 여자가 정말 제 딸일까요? 사기는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지은이가 살아있다면요? 4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이요. 제 딸이요. 살아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내일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0년 전 그날로요. 1983년 12월 15일로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제 가슴에 박힌 날이지요. 1983년 12월 12일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성모병원이라는 곳이었지요. 시설이 낡고 오래된 병원이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어요. 건강한 여자 아기였지요. 3.2kg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지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 품에 꼭 안겼지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지은이요. 지혜롭게 은혜롭게 자라라고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은이한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지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보드라운 머리카락.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퇴원 날짜를 12월 15일로 잡았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지은이는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함께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연기 냄새가 났지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화재였습니다. 병원에 불이 난 거예요. 저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지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요, 제 딸이요.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들은 이미 대피시켰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12월 새벽이었어요. 환자들이 담요를 두르고 서 있었지요.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기들을 찾아 헤맸어요. 어디 있어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아기 몇 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달려갔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를 찾았어요. 의사를 찾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지은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방관 한 명이 나왔어요. 품에 작은 것을 안고 있었지요.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달려갔어요. 담요를 걷었지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검게 탔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크기가 맞았습니다. 제 아기 크기요.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 크기요.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발견됐다고요. 한 명만 대피하지 못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 작은 몸을 안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지요.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남편도 울었지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의 장례요. 작은 관이었어요. 작은 무덤이었지요. 그 후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못했지요.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넋을 잃고 있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임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안 됐지요. 병원에 가보니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를 낳을 때 합병증이 있었대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지은이가 제 유일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지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해서요. 제가 잠들어 있어서요. 제가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해서요. 매년 지은이 기일이 되면 무덤을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절했어요. 사과했지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4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지은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제 딸이 살아있다면요? 그럼 40년은 뭐예요? 제가 무덤에 절한 40년은요? 죄책감에 시달린 40년은요? 그리고 무덤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카페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을 둘러봤지요. 구석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요.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품이 있어 보였어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지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어요. 제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이었지요.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도 똑같았습니다. 입술 모양도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이요. 제 딸이에요. 살아있었어요. 여자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 한참을 울었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재 당일 새벽 신생아실에는 3명의 아기가 있었대요. 지은이와 다른 2아기요. 간호사들이 급히 아기들을 대피시켰지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1명을 놓쳤답니다. 그 아기가 불에 타 죽었어요. 소방관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병원은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담당 간호사가 기억에 의존해서 신원을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잘못 짚었어요. 죽은 아기를 지은이라고 했지요. 실제로는 다른 아기였답니다. 그 아기 부모님한테 지은이를 돌려줬어요. 그 부모님은 자기 딸이 살았다고 생각했지요. 반대로 저한테는 다른 아기 시신을 줬습니다. 저는 그게 지은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신원이 뒤바뀐 거였지요. 지은이는 다른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 부모님 밑에서요. 자기가 바뀐 아기인지 모르고요.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대요. 옛날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오류를 발견했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지은이를 키운 부모님과 지은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래요. 반대로 저와 지은이는 모녀가 맞다고 했지요.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럼 제가 무덤에 묻은 아기는 누구예요? 다른 아기였어요. 그 아기 부모님은 누구고요? 지은이를 키운 그 부모님이었지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한 아기는 죽었고 2가정이 뒤바뀐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부유한 집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대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요. 외동딸로 자랐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립학교 다녔지요.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웠답니다. 대학은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유학도 갔답니다. 미국으로요.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대요. 남편도 좋은 집안이었지요. 지금은 2아들이 있답니다. 대학생이 하나, 고등학생이 하나요.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삶이었어요. 만약 제가 지은이를 키웠다면요?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살았지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지요.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지은이를 키웠다면 사립학교는 못 보냈을 거예요. 피아노도 못 배웠을 거지요. 대학도 국립대학 갈 수 있었을까요? 지은이는 다른 부모님 밑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복잡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양어머니요. 지은이를 40년 동안 키운 그 어머니요.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진짜 엄마라고 인정할까요? 하지만 만나야 했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였거든요. 자기 친딸이 죽었는데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지요. 들어서니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우아한 옷차림이었지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소개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요.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보았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제 낡은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도 딸을 잃은 엄마였거든요. 최 여사가 지은이를 보았어요.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최 여사 손을 잡았어요.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최 여사는 지은이를 잘 키웠어요. 저보다 훨씬 잘 키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날 밤 최 여사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지은이가 이야기해줬어요. 최 여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최 여사의 친딸은 죽었습니다. 40년 전 화재로요. 그 아기가 제가 무덤에 묻은 아기였지요. 최 여사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걸요. 지은이를 친딸인 줄 알고 키웠지요. 최근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DNA 검사로요. 충격이 컸답니다. 자기 친딸은 40년 전에 죽었고 40년간 키운 딸은 남의 딸이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매일 울었대요. 친딸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무덤이 어딘지 몰랐어요. 제가 묻었으니까요. 제게 연락하고 싶어 했답니다. 딸 무덤이 어딘지 알고 싶었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무덤으로 갔습니다. 저와 지은이 그리고 최 여사가요. 작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딸 박지은의 묘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울었지요. 세 여자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 아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개명 신청서였지요. 지은이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은이를 보았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보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의 무덤 앞에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은이를 제가 키웠다면 어땠을까요? 남편과 저는 가난했어요.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지요. 남편은 작은 회사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어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했지요. 만약 지은이가 있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린이집도 보냈겠지요. 하지만 비싼 곳은 못 보냈을 거예요. 동네 저렴한 곳이요. 초등학교는 공립학교 갔을 겁니다. 사립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학원도 못 보냈을 거예요. 피아노나 미술 같은 건 꿈도 못 꿨겠지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공부는 혼자 했겠지요. 학원비가 없으니까요.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야 갔을 거예요. 아니면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지요. 결혼도 늦었을 겁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지은이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지은이는 최 여사 밑에서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요. 사립학교 다녔지요. 학원도 다녔고 유학도 갔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남편 만났지요. 제가 키웠다면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잘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제가 그런 걸 못해줬으니까요.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최 여사가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둘이서요. 지은이 없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 여사도 40년 동안 힘들었답니다. 화재 때 딸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뻤대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라고요. 그 후로 지은이를 과보호했답니다. 항상 걱정했어요. 혹시 또 잃을까 봐요. 혹시 또 다칠까 봐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답니다. 좋은 것만 주려고 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이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사랑했답니다. 진심으로요. 친딸인 줄 알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알았답니다. 지은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친딸은 40년 전에 죽었다는 걸요. 충격이 컸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답니다. 40년간 쌓아온 정이 있다는 걸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모녀라는 걸요. 최 여사가 저를 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두 어머니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손자들이요. 대학생 준호와 고등학생 준서요. 떨렸습니다. 제게 손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요. 지은이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지요. 제가 사는 빌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두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아니, 남자아이가 아니라 청년들이었지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작은아이도 인사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자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와 준서가 마주 앉았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두 분이라고요. 최 여사는 키워준 할머니고 저는 낳아준 할머니라고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준서가 물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40년 전 화재 이야기요. 신혼이 뒤바뀐 이야기요. 제가 40년 동안 무덤에 절한 이야기요. 준호와 준서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서도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들이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답니다. 준서는 고등학생인데 축구를 좋아한대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최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저는 그 무덤에 절했어요. 박지은의 묘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서요. 하지만 그 안에 묻힌 건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의 딸이었지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죽은 아기조차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40년을 보낸 거잖아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최 여사 그리고 지은이가요. 비석가게 사장님도 함께였어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돌봐온 무덤이요.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딸 박지은의 묘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른 글씨체였어요. 40년 전에요.
최 여사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은이가 우리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저를, 다른 쪽 손으로는 최 여사를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저 울었지요. 비석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4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새 비석에 새길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놀라서 최 여사를 봤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석가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옛 비석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새 비석을 세웠지요. 하얀 대리석 비석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졌지요. 사랑하는 딸 최서연의 묘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혔습니다. 1983년 12월 12일 마이너스 1983년 12월 15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마지막 한 줄은 최 여사가 추가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최 여사가 고집했지요. 비석이 완성됐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최 여사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최 여사가 일어섰어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저를 올렸어요. 저와 최 여사 그리고 지은이가요. 서연이한테요. 4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그 아기한테요. 한 달 후 병원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등기로 왔지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과문이었어요. 병원장 명의로 된 정식 사과문이었지요. 그리고 면담 요청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지요.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은 40년 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재건축됐답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었지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최 여사가 이미 와 있었지요.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곧 병원장이 들어왔어요. 60대 남자였지요. 그리고 변호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병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처럼 들렸지요. 변호사 1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말했어요. 숫자를 봤어요. 각자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지요. 하지만 기뻐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저도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한참 후에 병원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병원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요. 남편 무덤은 서연이 무덤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원묘지 안에 있었거든요. 비석을 교체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 무덤에 들렀어요. 혼자였습니다. 최 여사와 지은이는 먼저 돌아갔거든요. 사랑하는 남편 박철수의 묘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덤 앞 잔디가 촉촉했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었지요.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를 잃고 난 후에 남편이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넋이 나가 있었지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술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밤마다 아기 방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방이었지요. 아기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깨어났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더군요. 남편을 찾아 나섰지요. 아기 방에 있었습니다. 빈 침대 옆에 앉아서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지요. 그 후로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10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질 때까지요. 마지막 순간에도 지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지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지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요. 저와 지은이 그리고 손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비석 앞에 사진을 세워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무덤을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바람에 사진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요.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기뻐할 겁니다.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놀랐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사진관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사진관이었어요. 고급스러웠지요.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예약을 해놨어요. 저를 위해서요. 사진관에 들어서니 최 여사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곱게 올렸지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탈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에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아름다웠지요. 직원이 도와줬어요. 한복을 입혔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제가 이렇게 차려입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스튜디오로 나갔어요. 큰 배경천이 쳐져 있었지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은이도 한복을 입고 있었지요.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우아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준서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멋있었지요.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가운데 의자에 저와 최 여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뒤에 지은이가 섰어요. 그 옆으로 준호와 준서가 섰지요. 이상한 구도였습니다. 보통 가족 사진과 달랐어요. 할머니가 2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이상해도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지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최 여사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와 준서가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여러 장 더 찍었어요. 서 있는 사진도 찍고 손자들만 따로도 찍고 저와 지은이만 둘이서도 찍었지요. 마지막으로 큰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다 같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찰칵. 일주일 후 사진을 받았습니다. 큰 액자에 넣어서 배달이 왔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우리 모두 웃고 있었지요. 벽에 걸었습니다. 거실 정면에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진을 봤어요.
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늦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최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랐어요. 다음 날 최 여사 집으로 갔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이 있었지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최 여사가 맞아줬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지요. 편한 집옷이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이 나왔지요. 그런데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나물 여러 가지요. 최 여사가 쑥스럽게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최 여사가 밥을 퍼줬지요. 국을 떠줬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맛있었지요. 최 여사가 기다리는 듯이 저를 봤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도 웃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 이야기, 손자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최 여사가 차를 내왔지요. 대추차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어요. 거친 손이었지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놀랐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최 여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때로는 최 여사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만났지요. 함께 시장도 갔어요. 백화점도 갔습니다. 영화관도 갔지요. 한 번은 최 여사가 말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처지도 비슷했어요. 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어머니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요. 최 여사는 부유했고 저는 가난했어요. 최 여사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그렇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같은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어느 더운 날 최 여사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제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 70세 생일에 지은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었지요.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했지요. 하지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아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놀랐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지은이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깜깜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불안해서 물었어요. 그때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은이, 최 여사, 준호, 준서요. 모두 웃고 있었지요. 함께 외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거실에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71개 꽂혀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초에 불을 붙였어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평생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초를 불었습니다. 후 마이너스 하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준호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준서가 나눠줬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떠들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최 여사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봤어요. 고급 스카프였지요.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잘 어울렸지요. 지은이도 선물을 줬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진주 목걸이였지요. 지은이가 직접 제 목에 걸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와 준서가 편지를 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준호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외할머니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외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외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시는 거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주 뵙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손자 준호 올림 준서 편지도 읽었어요. 외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외할머니가 계셔서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할머니가 한 분인데 저는 두 분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외할머니 손잡는 거 좋아요. 따뜻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외할머니로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준서 올린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호와 준서를 안았어요. 꽉 안았지요. 지은이와 최 여사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가방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이요. 제게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71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2월 15일이 다가왔어요. 화재 사고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4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지요. 연기 냄새, 비명소리, 차가운 아기의 몸.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였지만요. 12월 15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요. 서연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이미 다들 와 있었어요. 지은이, 최 여사, 준호, 준서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딸 최서연의 묘비석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를요.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이도, 준호도, 준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서도 말했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함께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섰어요. 최 여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그 사진이요. 최 여사가 액자를 무덤 앞에 세웠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요. 12월인데도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액자도 살짝 흔들렸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기뻐하면서요. 한참을 서 있다가 무덤을 떠났습니다. 돌아서는데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뒤에서 지은이와 손자들이 따라왔어요. 이상한 행렬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72세입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어요. 12월이거든요. 차 한 잔을 끓여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우리들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딸을 잃었어요.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화재 사고였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가 죽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매일 무덤에 갔습니다. 절을 했어요. 용서를 빌었지요. 남편도 무너졌습니다. 둘 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 왜 우리 딸이었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무덤의 잔디만 무성해졌어요. 저는 늙어갔지요. 그러다 작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70세 생일날이었어요. 낯선 여자가 전화를 했지요. 자기가 지은이라고요. 제 딸이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지요. 정말 제 딸이었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화재 때 신혼이 뒤바뀌었답니다. 제 딸과 다른 집 딸이요. 저는 40년 동안 남의 딸 무덤에 절한 거였어요. 제 딸은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알았을 때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최 여사 밑에서 잘 자랐어요. 부유한 환경에서요. 좋은 교육을 받았지요. 만약 제가 키웠다면 그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저는 가난했으니까요. 어쩌면 신의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은이한테는 최 여사가 더 나은 엄마였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딸이 행복했으니까요. 최 여사도 이해하게 됐어요. 친딸을 잃었지만 40년간 지은이를 사랑했지요.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아니, 가족이 됐지요. 이상한 가족입니다. 2명의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은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손자들도 생겼습니다. 준호와 준서요. 늦게 만났지만 진짜 손자들이에요. 만날 때마다 기뻐요. 작년 생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줬어요. 케이크도 먹고 노래도 불렀지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요. 앞으로도 계속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요. 40년을 잃어버렸지만 되찾았습니다. 딸을 찾았어요. 가족을 만들었지요. 행복을 얻었습니다. 72세 생일 전날 우편함에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은이 필체였어요. 다른 하나는 최 여사 필체였지요.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먼저 지은이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에게 내일이 엄마 생일이에요. 72번째 생일이죠. 작년 이맘때쯤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때 엄마를 봤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40년 동안 그리워했다고 하셨죠. 무덤에 절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요. 하지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최 여사님 밑에서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뭔지 모를 공허함이 있었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없어서였던 거죠. 낳아준 엄마요.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 공허함이 채워졌어요. 완전하진 않지만요. 저한테는 2명의 엄마가 있어요.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요. 둘 다 제 엄마예요. 둘 다 사랑해요. 최 여사님은 40년간 저를 키워주셨어요.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쓰셨지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는 40년간 저를 그리워해 주셨어요. 무덤에 절해 주셨지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어요. 둘 다 고마워요. 둘 다 소중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니까요. 준호와 준서도 엄마를 좋아해요.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사랑합니다. 딸 지은 올린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최 여사 편지를 폈어요. 박 여사님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작년 이맘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호텔 라운지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싫었어요. 지은이를 빼앗아갈 것 같아서요. 40년간 제 딸이었던 지은이가 사실은 당신 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40년간 딸을 그리워했다는 걸요. 무덤에 절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셨죠.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이 절한 무덤에는 제 친딸이 묻혀 있었어요. 서연이요. 서연이는 제가 낳았지만 사흘밖에 못 봤어요. 화재로 죽었으니까요. 40년 동안 몰랐어요. 제 친딸이 죽었다는 걸요.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은이와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걸요. 그 시간은 진짜였다는 걸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정은 깊었어요. 엄마와 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서연이를 찾았어요. 무덤을 찾았지요. 비석을 바꿨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하고요. 서연이가 제 이름을 찾았어요. 40년 만에요. 당신이 40년간 돌봐줘서 가능했어요. 감사해요. 처음에는 당신이 싫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아니, 가족이 됐지요. 우리는 이상한 관계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함께 지은이를 사랑합시다. 함께 손자들을 아낍시다. 함께 서연이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최 여사 올림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이 두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요.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걷었지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이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비한 게 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은이가 작년에 준 옷이요. 입어보니 잘 맞았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웃고 있었지요. 예전에 저는 웃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요. 하지만 이제는 웃습니다. 매일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어디 가세요? 옷도 곱게 입으시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 집에 가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이웃집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딸이 있으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작년에 찾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길고 복잡하니까요. 지은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72년째요. 긴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슬픈 일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지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 준호, 준서요.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초가 72개 꽂혀 있었지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남은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우리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요. 저는 40년간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지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만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살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보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도 보고 있을 거지요.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서 기뻐할 겁니다. 저도 기뻐요. 72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40년을 잃어버렸지만 되찾았습니다. 딸을 찾았어요. 가족을 만들었지요.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요. 그게 인생이니까요.